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유망주를 보증한다고 할 수 있는 피파 20세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 이강인 선수가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스페인 라리가 공식 이달의 선수 후보에 든 이강인 선수 9월 초까지도 활약을 이어가면서 라리가 5라운드까지 1골 3도움을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현재 라리가 전체 도움 1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며 영입했던 포르투갈 스타 주앙 펠릭스와 나란히 공동 도움 1위고요. 이 도움 기록은 마요르카가 하위권 팀이자 간신히 지난 시즌 잔류에 성공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대단한데,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많은 공격기를 잡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빅 찬스 크리에이티드, 도움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5번의 팀 내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이 기록에서도 라리가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번에 영입한 프랑스 공격수 모하메드 알리 쇼, 그리고 에스파뇰의 핵심 미드필더 세르지 다르데르가 각각 4회의 찬스 메이킹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여러 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이강인 선수, 지난 주말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또 한 번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준TV는 스페인 내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를 20년 넘게 전담 취재하고 있는 미겔 앙헬 디아스 카데나 코페 기자와 연결해서 독점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이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미겔 앙헬 디아스의 이강인 선수의 활약, 그리고 현재 스페인 내에서의 평판 및 이적에 대한 소문,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원했고 앞으로도 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독점 정보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현장에서 이 경기를 취재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강인 선수는 최고였습니다. 이강인과 무리키는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가장 걸출한 듀오였어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기회를 만들었죠. 무리키의 문전 슈팅을 쿠르투아가 막아냈는데 흘러나온 공에 대해 이강인 선수가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골대 옆으로 이강인의 공격은 빗나갔죠.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의 골을 어시스트한 것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공이 활처럼 휘어져 들어갔죠. 나선을 그리면서요. 무리키가 맨데의 방어 속에서도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크로스,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예술 같은 킥이었어요. 이 프리킥 어시스트는 전 세계가 한국인 선수 이강인의 완벽함을 주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루카스 바스케스, 나초, 다비드 알라바 같은 선수들과 경합하며 보인 킥에도 저는 보기 좋았어요. 심판 앞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 도전했죠. 이후에 경련으로 교체됐지만요. 베르나베우에서 이강인과 무리키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상세하게 이강인 선수의 경기 내용을 평가해 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뿐 아니라 올 시즌 5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인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페인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 스페인 현재 평가는 어떤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라리가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렌시아에서 보낸 시절 말미에 불편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마요르카 부동의 주전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이 마요르카로 간 것은 경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결정한 것이고 출전 기회를 위해서였죠.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고 3개의 어시스트와 1골을 넣었어요. 3경기에 교체 아웃됐지만 막판 15분 정도였죠. 올 시즌 라리가에서 분명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활약을 이어간다면 마요르카가 강등 후보인 팀이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팀으로 이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지금처럼 경기한다면 마요르카를 잔류시킬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의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적에 대하여 예상하는 것은 이르지만요. 하지만 시즌 초반에 보이고 있는 활약에 라리가 여러 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스페인 라리가 내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이강인 선수의 추후 이적 가능성, 과거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정말 영입하려고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스페인 현지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내부 관계자의 정보를 누구보다 정밀하게 알고 있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적인 상황 소개해드립니다. 협상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의했던 것은 맞다. 즉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지, 분명히 아시아 시장 공략을 원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카드일 것 같은데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이강인 선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연결고리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전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이강인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1군 팀에 합류하고 또 주전으로 뛸 수 있다면요.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아시아 선수를 얻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대단한 광맥을 얻게 되는 것이지 페레스 회장이 원하는 건 명백합니다. 스포츠적인 측면뿐 아니라 머천다이징, 상업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후보의 경우 운이 따르지 않아 여정을 잘 마치지 못했어요.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죠. 하지만 영리한 영입이었습니다. 몇백만 유로의 이적료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결국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며 쿠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라리가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는 비유럽 선수 등록 커터 문제도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의 스페인 시민권 취득을 2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와 밀리탕, 두 브라질 선수가 비유럽 커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곧 스페인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유럽 선수를 추가로 더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포츠적인 조건입니다. 현 시점에 레알 마드리드 1군 선수단에서 뛸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춘 적정한 가격의 아시아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아시아 선수를 찾는 것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의 꿈이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의 아시아 선수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켜보고 있는 선수 리스트에 없습니다. 영입을 위해 특별히 지켜보고 있는 단계의 선수는 아닙니다. 당장 영입 리스트에는 없다. 아직 활약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참가팀이라든지 더 높은 레벨의 팀에서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해드렸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아시아 선수로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그 후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이런 계속된 활약 속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라리가 사무국이 이강인 선수가 뛰는 마요르카의 경기만 스페인에는 굉장히 더운 낮 시간에 배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전에 마요르카 경기 시간이 바뀌었던 이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레 감독뿐 아니라 안첼로티 감독이 낮 시간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뛰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모두 보기 좋은 시간대를 찾은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의 경우 아시아 시장을 위해서만 시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경기는 스페인에서 토요일 밤 9시에 열릴 예정이었죠. 경기 일정이 바뀐 이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는 수요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죠.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에 따른 지침이 있어서 라리가 경기 시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요일에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낮 2시로 라리가 경기 시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경기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죠. 8월과 9월에 낮 2시는 스페인에서 분명 아주 덥습니다. 지난 주말 라리가의 헤타페, 하디스 경기에서 관중이 낮 시간 경기를 보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페인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8월과 9월 낮 기온은 거의 40도에 육박해요. 시즌 첫 5라운드까지는 선수들에게 이 시간대의 경기를 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10월, 11월 등 겨울에는 이 시간에 그만큼 덥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도 주말 낮 시간에 열리고 있고 스페인 팬들도 점차 적응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맞물려서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낮 2시에 경기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는데요. 그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마요르카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챔피언스리그 일정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9월까지는 사실 힘들긴 하지만 10월부터는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마요르카의 다음 경기 9월 17일 토요일에 열릴 알메리와 홈 경기도 한국 시간으로 보기 좋은 밤 9시에 열리지만 스페인은 아직 더운 낮 2시에 열리게 되죠. 이 경기까지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마요르카 선수들도 조금 더 쌩쌩하게 잘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치를 10월 2일 마요르카의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는
한국 시간 새벽 4시, 그러니까 스페인 현지에서도 밤에 열리거든요. 지금 굉장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이번 빅매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엘체 원정 세비야와 홈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와 원정 경기, 발렌시아와 원정 경기가 10월 달에 이어지는데 레알 소시에다드전은 쿠보 선수와 맞대결로 또 관심이 모이고 발렌시아전은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또 본인이 자라왔던 메스타일 경기장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모이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현지 정보와 독점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